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발은 찬데 머리는 뜨겁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항상 귀에 소리가 납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어지럼은 반복되고 잠도 안 오고 몸은 계속 불편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체질입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유독 자주 만나는, 그런데 환자분 본인께서는 잘 모르고 있는 체질인 토음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은한TV 김조영 원장입니다. 팔 체질에서는 토음 체질이 비교적 희귀한 체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료실에는 유독 토음 체질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잘 낫지 않으셔서 결국은 체질 치료를 찾으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팔 체질의 개념인 토음 체질은 사상 체질에서 보면 열이 많은 소양인입니다. 소양인 중에 흉격 열증이나 망음증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장부 구조를 보면 위장 췌장 기능이 가장 강하고 폐대장 기능이 그 다음, 심장, 소장, 간, 쓸개, 신장, 방광이 그 다음으로 약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체는 강하고 하체는 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몸의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상체로는 열이 잘 올라가고 머리가 가장 잘 뜨겁습니다. 반면 하체는 약하고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에서도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두뇌전이 빠르고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어떤 분들은 하체가 비대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근력이 강하다기보다는 힘이 약하고 다리가 부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손발은 차고 배도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머리만 뜨겁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도 저는 열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결이 많은 체질입니다. 이 체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염증과 열 문제인데요. 위로 올라간 열이 오랜 시간 쌓이면 특히 머리와 귀, 눈, 코 주변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 이석증, 어지럼증, 난청, 메니르병, 비염, 축농증, 비문증, 안구건조증, 황반변성, 구강자결감 증후군, 그리고 공황장애, 불면, 자율신경실조증, 아토피와 건선 등 각종 피부병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토음 체질은 일반적인 온보하는 약들이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녹용이나 홍삼이 들어간 보약을 드신 이후에 머리가 더 뜨거워지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이명이 더 심해지거나 하셨다면 이 체질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차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에 생강차, 대추차, 흑염소 등을 열심히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손발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은 더 악화되는 거죠. 이럴 때 몸은 따뜻해졌는데 왜 병이 안 낫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가 토음 체질인지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발은 차고 머리는 뜨겁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명, 난청, 구강자결감 증후군, 비염, 비문증, 축농증 등이 심해진다. 잠이 얕고 불면이 있다. 얼굴이나 머리로 열이 잘 올라온다. 홍삼을 먹고 머리가 더 뜨거워지고 몸이 나빠졌다. 공황 증상이나 자율신경 증상이 있다. 이 중 여러 개에 해당되신다면 체질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음 체질에서 중요한 것은 위로 올라가는 열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두한 조결, 즉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는 냉찜질, 발은 온찜질을 해주시면 좋겠지요. 무엇보다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몸에 맞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 열을 배출하고 머리에서 다리로 내려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체질에 맞게 접근하면 이명, 어지럼, 난청, 메니르병, 자율신경 문제, 불면, 비염, 축농증, 황반변성, 비문증 등의 재반 질환 등이 훨씬 잘 낫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토음 체질 환자분 한 분의 사례를 들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환자분은 20대 여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이후 갑자기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내원 당시 호소하시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염, 설사와 변비의 반복, 피부 뒤집어짐과 한포진, 소화불량, 어지럼, 갑작스러운 이명, 심장 조임과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상열감, 심한 무기력감,
환자분의 표현을 빌리면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온몸이 다 망가진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도 이미 내과 검사를 다 받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이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환자분은 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몸은 분명히 힘든데 검사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맥을 꼼꼼히 해보니 이 환자분은 체질적으로 토음인이셨습니다. 그리고 맥진과 설진을 통해 스트레스, 간열 상승,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하게 보였습니다. 진찰 시에 혀를 봤을 때도 혀끝이 붉고 혀에 이빨 자국이 심했으며 혀 아래 정맥이 굵었고요. 혀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맥은 매우 단단한 현맥이 나왔고 피로감이 많이 누적된 무력한 맥이 나왔습니다. 이는 상부에는 열이 몰리고 아래쪽의 기혈은 약해지고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진 상태, 즉 몸이 과열되어 있는데 에너지는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단순히 증상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다시 잡는 것이었습니다. 치료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부의 열을 내려주는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간과 폐, 머리 쪽에 열을 식혀 상열관과 이명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토음인을 위한 처방인 양격산화탕을 응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혈을 보강했습니다. 심장과 비위, 콩팥, 방광의 기능을 보강하여 무기력과 소화 기능을 회복시켰는데요. 이때도 홍삼이나 녹용 등의 약재를 사용한 게 아닌 구판, 목단피 등 토음인 체질에 맞는 한약재를 사용했고 체질에 맞는 침법을 놓아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율신경 안정입니다. 그렇게 침치료와 약침치료, 한약 처방을 통해서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낮추는 치료를 도와드렸습니다. 한약 치료 이후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1개월째는 장염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설사와 변비가 안정되었고 이명이 소실되었으며 어지럼이 감소했습니다. 2, 3개월째에는 피부 증상이 호전되고 상열감이 감소되었으며 가슴 답답함이 완화되고 자율신경 증상들이 대체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실제 후기를 보면 체력이 좋아지고 추위를 잘 타지 않게 되었고 자율신경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분명 홍삼이나 녹용 등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체질에 맞는 구판, 생지황, 인동 등등 열을 식히는 약을 통해서 오히려 몸이 따뜻해지고 추위를 더 잘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손발은 차고 머리는 뜨겁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이명이나 어지럼, 비염, 난청, 비문증, 황반변성 등등 불면이나 공황 증세와 같은 증상들이 반복되신다면 이 토음 체질이실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손발은 차고 머리는 뜨거운 증상들이 반복되신다면 그리고 이명이나 어지럼, 불면증 등이 반복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토음 체질의 특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은한TV 김조영 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